안녕하세요. 심리상담 실가의 조박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요즘 공황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황에 대한 오해, 편견을 해소하면 공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공황에 대한 편견을 한 5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이러다 미치는 것은 아닐까? 공황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이런 평상시와 다른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되면서 이러다 내가 미쳐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때 떠오르는 질병이 있죠. 정신과적 질병, 조현병. 네, 조현병이라는 것은 환청, 망상, 또 지리멸렬한 생각이나 말, 또 행동을 이렇게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미쳐버린다고 생각하는 이런 질병, 정신증이 생기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공황은 갑자기 발병하지만 이런 조현병과 같은 이런 질병은 갑자기 발병하지가 않습니다. 네, 서서히 진행이 되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유전적인 소인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공황장애로 인해 미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다. 네, 두 번째, 자제력을 잃으면 어떡하지? 네, 이런 또 걱정들을 하십니다. 몸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나 혹은 뭔가 내가 이성을 잃고 난폭한 행동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뭔가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황 상태일 때는요, 실은 우리 몸은 응급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어떤 급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을 우리 몸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자녀가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 아이가 위험에 처했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죠? 위험에 처했다면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막 심장이 뛰기도 하고, 뭔가 그 부정적인 감정이 막 압도되고, 엄청난 이제 이런 감정에 휩싸이고, 신체 반응도 막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부모들은 보통 어떻게 하죠? 네, 이 아이를 어떻게든 응급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또 그렇게 기지를 발휘해서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해내는 행동을 해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응급 반응이 우리 몸에 일어난다고 해서 자제력을 잃게 되거나 뭔가 이상한 행동을 뜻하지 않은 원하지 않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로 어떤 분이 어디 면접을 보러 가는 중이었는데 그분이 가는 도중에 이제 공황의 증상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면접 장소에 가지 못하고 차를 돌려서 이제 남편이 일하는 회사로 이제 가게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분은 본인이 자제력을 잃은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했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자기 선에서 그 공황의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실제 그런 위험 상황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그런 대처를 했다는 게 문제인 거지, 그 사람이 그때 느꼈던 건 위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게 반응을 하고 행동했다라고 대처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오해. 신경이 손상되거나 혹시 소모된 건 아닐까? 라고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우리의 신경은 전깃줄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막 불안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그것이 소모되거나 뭐 손상이 되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반복되면 이걸 통해서 뭔가 내 신경이 다 소모돼서 내가 적절하게 뭔가 대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건 단순히 생각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처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이제 스트레스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다루기 위해서 사실은 심리적으로 더 강해진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했던 어떤 시기가 있었던 상황들에서는 심리적 문제의 발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도 또 확인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참 인간은 적응력이 뛰어난 그런 동물인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혹시 내가 심장마비로 죽진 않을까? 네, 이런 걱정을 또 하시게 되죠. 심장병의 증상을 보면요, 빈맥, 또 기절, 그리고 흉통과 숨이 차는 거예요. 자, 이런 증상들은 그러니까 운동을 심하게 하면 더 이렇게 악화가 되고요. 좀 휴식을 취하면 호전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공황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하는 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휴식을 취하고 있거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황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장병이 있으면 심전도 검사에서 우리가 건강검진하면 이제 심전도 검사도 하게 되죠. 이럴 때 이상소견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공황은 심장 박동이 조금 증가한 거 외에는 이제 다른 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하시면 그 말을 믿으시면 네, 또 마음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기절하진 않을까? 네, 기절을 어떨 때 하는지 아시나요? 네, 기절은 그 혈압이 저혈압일 때, 그래서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질 때 이제 기절을 하게 돼요. 저도 기절을 해본 적이 있는데 기절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쓰러졌고, 제가 이렇게 뭔가 등이 차갑다는 걸 느끼고 눈을 떴을 때 저는 화장실 타일 바닥에 이제 들어 누워 있는 상태였고, 그때 병원에서 이제 제가 쓰러졌는데 간호사와 온갖 의료진들이 와서 제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혈액이 우리 뇌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이제 몸 아래로 쏠리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혈액이 잘 돌아야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뇌로 혈액을 공급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몸을 쓰러뜨리는 거라고 해요. 네, 참 놀랍죠. 그런데 공황일 때는 어떤가요? 공황일 때는 저혈압이라기보다는 네, 고혈압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까지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황으로 인해서 기절을 할 리는 없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그러니까 현기증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가 텅 빈 것 같고, 이런 증상들 때문에 공황장애 환자들이 이거를 기절의 어떤 전조 증상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제가 5가지의 공황장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제가 살림남을 좀 좋아하는데 살림남이 최근에 현진영 씨가 콘서트장에서 그 공황 증상을 조금 느껴가지고 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다른 후배 가수들이 현진영의 대기실에 와가지고 같이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공황의 증상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잠깐 나왔어요. 네, 이런 것처럼 공황의 어떤 작은 반응들에 너무 민감하면 사실 공황이 더 크게 이제 이렇게 발달이라고 할까? 좀 이제 공황의 증상이 좀 더 증가해지고 가속도를 붙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주의 분산을 좀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공황을 내가 조금 조절하고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쪼록 공황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는 조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